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남미 콜롬비아의 젊은 병사들이 70년 전 한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미 대륙에서 단 하나 한국 전쟁에 직접 참전한 나라. 바로 콜롬비아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그들에게 돌아간 건 훈장도 명예도 아닌 침묵과 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병사의 손녀가 찍은 단 한 편의 영상이 한국을 움직였습니다. SNS를 뒤흔들고 정부를 움직이고 마침내 한마을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70년 만에 보내진 대한민국의 응답. 그날 삽을 든 한국은 다시 한번 총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타 카스트로입니다.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의 작은 산악마을 산루이스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 6시 교실 문을 열 때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책상 위에 놓인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꼿꼿이 서신 모습이죠.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지만 매일 아침 이 사진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엔 학생이 20명 남짓밖에 없습니다. 도시로 떠나지 않은 아이들이죠. 아침마다 산비탈을 걸어 내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밤새 들려오는 총성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라몬 카스트로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고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공식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믿지 않았죠. 그냥 늙은이의 허풍이라고 여겼어요. 교실 뒤편엔 총알 자국이 남은 벽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무장단체와 정부군이 교전을 벌인 흔적이에요. 아이들은 그 벽을 보며 자랐습니다. 전쟁이 일상이 된 곳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이들에게 평화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마을 어른들은 선생님, 그런 얘기는 도시 나가서 하세요라며 고개를 저었죠.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마르타야, 내 할아버지는 정말 먼 나라를 위해 싸우셨단다. 그 나라 사람들은 참 고마워했지.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날 밤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평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평화가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을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밖에서는 또다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며 잠들지 못할 게 분명했어요.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군복을 입고 어디론가 떠나시는 뒷모습만 보였지만요. 3월의 어느 오후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은 교실에 남아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 들었던 낡은 트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고 힘찬 소리였죠. 아이들도 궁금해하며 창가로 몰려들었어요. 선생님, 저기 봐요. 10살짜리 카를로스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빗속에서 천천히 나타나는 차량들이 보였어요. 하얀색 SUV 2대와 큰 트럭 1대였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신기한 문자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KUICA라는 영어와 함께 태극기 같은 무늬가 보였어요. 처음 보는 깃발이었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아시아계 얼굴의 남자들과 여자들이었어요.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비를 맞으면서도 차분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학교 쪽으로 걸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큰 편이었고 진지한 표정이었죠. 교실 문을 노크하더니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서입니다. 한국에서 온 지뢰 제거팀을 이끌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셨던 그 나라였어요. 하지만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박은서는 계속 말했어요. 이 지역의 지뢰 제거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마을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평화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이들은 신기해했지만 저는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제기구와 NGO가 왔다 갔어요.
처음엔 희망을 줬지만 결국 돈만 쓰고 떠났습니다. 이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카페테리아 주인 돈 페드로는 또 시작이군이라며 혀를 찼어요. 약국 아주머니 도냐 루시아는 이번엔 얼마나 가져갈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그친 후 박은서 팀은 마을 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어요. 하지만 참석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켰던 나라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왜 여기에 온 걸까요? 정말 도움을 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박은서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지뢰 제거 장비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에게 해주겠다더군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박은서는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스페인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몸짓과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질문을 쏟아냈죠. 설명을 마치고 박은서가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제 책상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이분은 누구세요? 박은서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진지했습니다. 제 할아버지예요. 군인이셨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박은서가 사진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건 아닌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지만 공식 기록은 없어요. 할머니 말씀만 있을 뿐이죠. 박은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군복을 보니 그럴 것 같았어요. 콜롬비아도 한국전쟁에 참전했거든요. 1951년에 보병대대를 보냈죠.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할머니도 모르셨던 일이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한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보내고 싶어요. 박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은서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더니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어로 뭔가 길게 타이핑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정말 참전 기록이 있다면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은인이세요. 박은서의 목소리에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은서가 다시 학교에 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흥분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르타 선생님, 확인됐어요. 박은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몬 카스트로 병장님, 1951년 7월부터 1954년 10월까지 한국에서 복무하셨어요. 정식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진짜 기록이 있다고요? 박은서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맞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0년 동안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사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먼 나라를 위해 싸우셨던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켜주신 나라에서 이제 저희가 왔어요. 박은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 마을을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마을로 특별 지정하겠습니다. 지뢰 제거는 물론이고 학교와 마을 전체를 복원할게요.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70년 만에 할아버지의 희생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공식 확인이 떨어진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박은서 팀은 더 이상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의 전우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며칠 후 KOICA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산루이스 마을을 평화지뢰마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도 크게 늘어났죠. 박은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라몬 할아버지께서 70년 전 총을 들고 한국을 지켜주셨죠. 이제 우리가 삽을 들고 이곳의 평화를 만들 차례예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건 무기가 아니라 삽과 기술이었습니다. 지뢰 탐지기, 굴삭기,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만드는 기술이었죠. 아침 7시부터 삽질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70년간 총소리에 익숙했던 마을에 처음 들리는 소리였어요. 건설적인 소리,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한국팀이 정말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돈 페드로는 이번엔 다른 애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카를로스는 매일 공사장에 가서 구경했어요. 선생님, 저 기계 신기해요. 땅속에 숨어있는 나쁜 것들을 찾아내요. 지뢰 제거 작업은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한국팀은 센티미터 단위로 땅을 조사했어요. 위험한 곳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었죠. 박은서가 설명해줬어요. 지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공사가 시작됐어요. 40년 동안 방치됐던 곳이었습니다. 풀만 무성했고 아이들은 축구할 공간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였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지뢰만 제거한 게 아니었어요. 학교 건물도 보수했습니다. 총알 자국이 남은 벽도 새로 칠했어요. 교실에는 새 책상과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태극기였어요. 한국팀이 작업할 때마다 현장에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어느 날 박은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전했어요. 평화로운 나라였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친절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이 아름다웠다고요. 박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평화를 지켜주신 분이 라몬 할아버지예요.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삽질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마을이 바뀌어 갔어요. 총소리 대신 삽질 소리가, 절망 대신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날 아침 공사 현장에 가보니 굴삭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밤사이 도난당한 거였어요. 박은서는 당황했습니다. 지뢰 탐지 장비까지 가져갔어요.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외부인들에게 정보를 줬을까? 불신의 눈초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며칠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약 카르텔과 정부군 사이에 또다시 충돌이 일어났어요. 총격전이 마을 근처에서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학교에 오지 못했어요. 한국팀은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은서는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본부에서 철수 명령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또다시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마저 떠나간다면 이 마을의 미래는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70년 전 낯선 땅에서도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군복을 꺼냈어요. 할머니가 소중히 보관해 오신 거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정성스럽게 펼쳤어요. 군복을 입고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여러분. 저는 콜롬비아 라몬 카스트로의 손녀 마르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할아버지는 70년 전 한국을 지키셨어요. 젊은 나이에 가족을 떠나 먼 나라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마을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화면 속 할아버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은 총소리보다 웃음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평화를 이제 이 아이들에게도 선물해 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콜롬비아의 젊은이가 지킨 한국. 이제 한국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나요? 박은서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영상을 한국에 보내겠어요. 꼭 전하겠습니다. 그날 밤 영상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녀가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였어요.
과연 한국 사람들이 들어줄까요? 70년 전의 은혜를 기억해 줄까요? 영상을 보낸 지 이틀 후 박은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흥분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르타 선생님, 큰일이 일어났어요. 박은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영상이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제 영상이 수만 번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한국어라 읽을 수는 없었지만 박은서가 번역해줬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콜롬비아 아이들을 도와야 해요. 이게 진짜 보답이죠. 진심이 담긴 댓글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뉴스에서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전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은서가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기부금을 보내고 있어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벌써 수억 원이 모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분의 손녀라며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연대감이었습니다. KUICA 본부에서 긴급 발표가 나왔어요. 콜롬비아 평화 복원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을 3배 늘리고 전문 인력도 추가로 파견한다고 했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까지 나섰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의 형제 국가입니다. 70년 전 우리를 도와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박은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수 명령이 취소됐어요.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오기로 했습니다. 마르타 선생님 덕분이에요. 가장 기뻤던 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도냐 루시아가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마르타, 내가 한 일이 대단해. 우리 마을에 진짜 희망이 왔구나. 며칠 후 도난당했던 장비도 되찾았어요. 마을 청년들이 수색에 나서서 찾아낸 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도울 차례라며 자원해서 나섰어요.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카를로스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70년이 지나서야 그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반응 후 모든 게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추가 인력이 도착했어요. 지뢰 제거 전문가들과 건설팀이 대거 파견됐습니다. 가장 먼저 완료된 건 마을 내 지뢰 제거였어요. 3개월 동안 구석구석 수색한 결과 총 47개의 지뢰가 발견됐습니다. 박은서가 말했어요. 이제 이 땅은 완전히 안전해요. 아이들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카를로스는 이제 어디든 마음껏 뛸 수 있어요. 라며 운동장을 뛰어다녔어요. 40년 만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 건물 재건도 시작됐어요. 총알 자국이 남았던 외벽은 완전히 새로 지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갔어요. 한국 건설팀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일했습니다. 새 건물에는 특별한 이름이 붙었어요. 콜롬비아 마이너스 한국 평화의 학교였습니다. 입구에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렸어요. 태극기와 콜롬비아 국기가 바람에 함께 펄럭였습니다. 교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 책상과 의자는 물론이고 컴퓨터와 프로젝터까지 들어왔습니다. 도서관도 생겼어요. 한국어로 된 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건 한국어 수업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김미경 선생님이 주 3회 한국어를 가르쳐줬습니다.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예전엔 총과 폭력에 대한 그림만 그렸는데 이제는 태극기와 평화비둘기를 그렸어요. 교실 벽은 알록달록한 그림들로 가득 찼습니다. 돈 패드로도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믿겠어.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니까. 카페테리아에서 한국 음식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이라고 하더군요.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었어요.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상수도 시설도 개선됐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지뢰만 제거한 게 아니라 마을 전체 인프라를 바꿔놨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학교 개교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왔습니다. 70년 만에 이런 큰 행사가 열린 거였어요. 박은서가 연설했습니다. 라몬 카스트로 할아버지께서 심어주신 평화의 씨앗이 오늘 꽃을 피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쳤을 때 한국 관계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 교실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가 정말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해냈어요라고 속삭였어요. 총알 자국 위에 피어난 희망의 꽃을 할아버지도 보고 계실 거예요. 6개월 후 특별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택배였어요. 박은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무거운 상자였는데 뭔가 소중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기념 메달과 훈장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공식 증서도 있었습니다. 70년 늦은 감사의 표시였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편지였습니다. 편지지에는 할아버지의 육필이 복사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족에게 보내려 했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박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줬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곳은 추웠지만 사람들은 따뜻하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이 우리 마을과 똑같소.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언젠가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평화가 되어 돌아갈 거라고 믿소. 편지를 들으며 목이 메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70년 전에 이미 오늘을 예견하신 것 같았습니다. 마을 중앙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날 그 산을 내려간 라몬과 모든 참전 용사를 기리며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기념비 제막식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날 난 한국에서 평화를 지켰소. 이제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는구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이 태극기를 그려서 기념비에 바쳤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들이었어요. 카를로스는 할아버지, 고마워요라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박은서도 편지를 남겼어요. 라몬 할아버지께서 심어주신 평화의 씨앗이 자랐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그 평화를 이어갈 차례입니다. 그 후로도 한국팀은 계속 마을을 방문해요. 더 이상 지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만나러 오는 거죠. 70년 만에 이어진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매일 저녁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드려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 태극기를 그리며 웃는 모습을요. 그날 밤 아이들이 읽는 한글 동화책을 지켜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평화란 전쟁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세상이라는 걸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단순한 군복이 아니었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은혜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0년이 지나 돌아온 그 인연이 이제 다음 70년을 약속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평화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새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